예,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레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이제는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 중에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나 이것은 우리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데 NLP 하는 데서도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NLP에서는 오히려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란 말 대신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피어슨 코릴레이션에 대한 정의 부분이었고 이것은 다를 바 없는 내용인 것이죠. 여기까지 이걸 또 준비를 해놓고 하나 더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같습니다. 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껐떡하면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오지. 근데 위키피디아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완전 백과사전입니다. X와 Y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죠? X와 Y 벡터가 있고 X와 Y 벡터 일부러 좀 고등학교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X와 Y 벡터의 내적 분의 X와 Y 벡터의 놈.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게 arc 코사인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arc 코사인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이게 세타다. arc 코사인은 뭡니까? arc 코사인은 코사인의 인버스 형태다. 그죠? 그래서 인버스 형태를 코사인이라고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는 x, y, x. 이게 왜 중요한 결과가 됩니까? 요거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머신러닝 공부하면 제일 먼저 이거 보는 건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백 프로파게이션 같은 거 그레디언트 스텝 정의할 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정의할 때 어떻게 그레디언트 어센트 할 것이냐 디센트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때 수식 만들 때 이거 쓰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벡터의 내적이 사실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놈으로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상황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개의 벡터에 대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워드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든 이제 수치로 레프레젠테이션 되어 있는 벡터 형태의 구조물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요거들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상호 이제 유사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게 유사할까요? X와 Y가 최대한 잘 얼라인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최대한 잘 얼라인 되어 있다는 말은 세타가 클까요? 작을까요? 세타가 작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타가 작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세타 축으로 봤을 때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죠? 코사인 함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360도 이 파이 라인이고 이 파이 라인이 됐을 때 여기가 파이 라인이 될 것이고 파이 라인 되면 쫙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파이가 되면 180도니까 아하 완전히 x는 1로 가고 y는 1로 가고 완전 네거티브인 상황에서는 180도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서로 완전히 딱 맞았을 때는 0도 혹은 삥 돌아서 360도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코사인 시밀러리티랑 비교를 한다 하면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다음 같은 수식으로 가져와 봤고 요것을 벡터 형태에서의 내적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적은 dimension wise multiplication에서 다 썸하면 되는 것이죠. dimension wise multiplication 하는 거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놈은 어떻게 구하죠? 놈은 다음과 같이 전 dimension wise squared 한 다음에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것이죠. 마찬가지 dimension wise squared 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취하면 코사인 세타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 더 가정을 해봅시다. 뭘 가정하냐면 expectation xi, expectation xj가 0이다 라고 하는 이건 가정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단순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추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한 가정이다. 이렇게 된 상태라고 하면은 요 가정이 있고 그 다음 위와 같은 정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함께 결합돼서 나오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베리언스 xi, xj, 시그마 xi, xj는 요 뒤에 있는 개별 요거 이퀄 제로죠. 요거 이퀄 제로죠. 이퀄 제로, 이퀄 제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다 날아가고 그럼 요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expectation xi, xj. 그 다음 밑에는 expectation of xi squared, expectation xj squared. 뭐랑 동일합니까? 요 xi, xj 곱해서 average 취한다라는 거 여기 있는 텀이랑 동일하죠.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squared의 average, squared의 average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버리냐? 어느 순간에 코사인 세타가 돼버립니다.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 xi, xj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돌아가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other way of proving 로 xi, xj인 것이죠. 교수님, 근데 이 xi, xj 이퀄 제로로 두는 거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쉬프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멀라이즈는 시그마에 의한 리스케일링도 포함하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점으로 쉬프팅하고 나서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못 맞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피어슨 코릴레이션과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관계성을 사실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증명을 통해서 알아본 특성은 한 여기까지로 하고요.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몇몇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증명을 통해서 알아본 것도 있고 쉽게 이해 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만약 같은 랜덤 베리어블들이다 하면은 이건 이퀄 1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xi가 되고 xi가 되면 xi가 어떤 값, 뭐 특정 값 스몰 x1이라 스몰 x1이라 칩시다. 그럼 여기에 샘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몰 x1 여기 또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5도 라인에 이렇게 모든 점들이 여기 두두두두두두 다 찍혀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는 한 선이 되어 이퀄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퀄 1이 된다. 그렇게 되고 xi, xj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치고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자리를 바꾸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거 이제 같은 콜레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요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is 어떻다는 거죠? 시메트릭하죠.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자리를 바꾸어도 문제 없다는 것이죠. 이건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AXI 플러스 B, XJ가 이렇게 있다 치면 그러면 XI 앞에 A가 붙어 있다. A라고 하는 뭐가 붙어 있다? 스케일링이 붙어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작용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인투이션이 바로 서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A라고 하는 게 스케일링도 해줄 것 같은데 뒤에는 코릴레이션 AXI가 아니라 A는 앞으로 빠져버리네요 하면서 오로지 A의 크기도 생각 안 하고 A의 방향성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A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링을 만들어낼 거예요. 사실 요 앞에 요 AXI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어떻게 뭘 만들어낼 것이냐? 스케일링을 만들어낼 것이죠. 그래서 요 전체의 앞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은 AXI만큼 어떻게 된다? 노멀라이즈가 된다. A도 마찬가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텀으로 들어가서 스케일 텀이 돼가지고 캔슬 아웃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크기 자체는 어차피 노멀라이즈 되면서 사라질 텐데 A가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이
코릴레이션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코릴레이션 가지게 되고 플러스면 플러스 코릴레이션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쉬프팅하고 나면 익스펙테이션으로 쉬프팅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쉬프팅 되고 나면 또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잘 증명했던 것이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로 xi, xj가 1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절대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로 xi, x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뜻이죠. 플러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였습니까? 플러스 1인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완전한 이렇게 딱 만나진 선이 이렇게 0.9999면 여기서 선에서 이게 45도 라인에서 좀 디비에이트 할 수 있으나 이건 딱 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는 가능합니다. A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따졌죠? AXI 플러스 B에서 AXI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것이 노멀라이즈 될 때 스케일로 들어갈 테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고 그래서 AXI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A라고 하는 것의 사인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방향에 의해 가지고서 맞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AXI 플러스 B가 아니라 뭡니까? 이퀄러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퀄러티. 사실상 XI가 결정되면 아무런 의심 없이 XJ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좀 웃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랜덤 베리어블 XI이지 않습니까? 랜덤 베리어블 XJ라는 거죠. 랜덤리스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XI가 알게 되면 XJ는 디터미니스티컬리 알게 된다고 하면 XJ가 진짜로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XI가 실제 랜덤 베리어블이고 XJ는 XI의 종으로 있게 되는 물론 랜덤리스는 존재합니다만 한 종으로 있게 되는 디터미니스틱한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퀄 1이 되었을 때 실제로 스타캐스티시티, 랜덤리스를 들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음과 같이 로 xi, xj가 절대값이 완전 이퀄 1인 경우에서는 하나의 랜덤리스가 한 랜덤 베리어블 랜덤리스가 사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xi, xj가 만약 인디펜던트 하다면 이 둘이 인디펜던트 하다면 로 xi, xj는 이퀄 제로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맨날 시험에 내시는 것들 교수님들이 맨날 시험에서 질문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 요것의 역은 어떠냐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항상 로 xi, xj는 이퀄 제로라고 하면 그러면 xi, xj는 인디펜던트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로 인디펜던트 하다고 대답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경우들이 다 로가 0인 경우들입니다. 다 로 xi, xj가 0인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xi, xj가 있을 때 요것에 피어슨 코릴레이션 구할 수 있겠죠. 요것도 로 xi, xj 있을 때 이것도 피어슨 코릴레이션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로 xi, xj 있을 때 피어슨 코릴레이션 구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들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xi와 xj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다 0이다. 그래서 디펜던트 하나 콜레이션이 0인 경우도 존재한다.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다 넌리니어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베리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패턴을 좀 정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샘플링 패턴을 정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면 로 xi, xj 이퀄 0이라고 하면 이러면 인디펜던트가 성립하긴 합니다. 이러면 성립하는데 근데 이런 조건 없이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로 xi, xj 이퀄 제로 그거 다른 조건 없고 요것만 있다고 하면 인디펜던트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좀 프로그래밍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